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화수입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네, 이름 바꾸셨는 줄 알았어요. 장우석입니다. 장한수요? 네, 장우석입니다. 혹시 제 이름을 모르실까봐 네. 한 번 더 확인드립니다. 아유, 장우석입니다. 가면 쓰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신 거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한 이야기 여기 내려올 때 네. 22분에 출발을 해요. 28층에서. 네. 근데 이 무거운 몸을 끌고 7분 만에 주파하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이름을 잘못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이게 장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예, 장한수님이 되셨는데 예, 장우석 부사장님 맞고요. 예, 제가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못 넘어갑니까?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다들 재밌어 네,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혀가 꼬이셔가지고 네. 예, 오늘 장우석 부사장님 잠시 후에 혀 네. 좀 풀리면 네. 시장 상황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올랐으니까 올랐죠. 예, 많이 기분 올랐습니다 좋게, 오늘. 예, 기분 좋게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데이터맨과 함께하죠. 하나금융투자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나연 부장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요 이제 더 이상 숨은 보석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공개를 아예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또 박종훈 팀장과 제가 어제 미션을 줬거든요. 사실 이제 이 교수님과 함께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딥토킹 해보자 했는데 예. 이분께 또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부터 금융주가 실적 발표합니다. 시작되는 실적 관련한 코멘트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랐던 시장 또 네.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 주제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즐거운 혀 날입니다. 풀리셨어요? 예, 혀가 아르르 풀렸습니다. 한번 하세요. 잠깐만요. 아르르 혀가 풀렸습니다. 한번 하세요. 네. 사실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파월 인준 청문회 때 혹시 이분이 말을 잘 못하면 장이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말을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안 좋은 얘기를 쏙 빼고 약간의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해서 정말 잘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덜 매파적이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덜 매파적이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아예 그 워드가 없었죠. 아.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요. 파월의 청문회 이후 나스닥이 안도 랠리 펼쳤다는 게 오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파월은요 금리 네.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라고 전 적었습니다. 네. 아예 뺐다고 보시면 물론 이제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했지만 금리 인상을 몇 번 언제라는 어떤 구체적인. 약간의 그런 얘기를 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뭔가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작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이 단기적으로 연초에 많이 하락한 뒤에 있었던 청문회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셨겠죠. 제가 어제 또 말 네. 잘못해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 나이 얘기 잘못했다 큰일 났는데 아, 그쵸. 나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을 잘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하다 보니까 S&P 500이 0.92%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나스닥이 1.41% 급등하는 상황을 갖고요. 다우만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은 뭐 다우는 그전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약간 키 맞추기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우려했던 게 저희가 네. 일단 10년 국제 순위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네. 오늘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한 가지 유가가 오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니 보였습니다. 유가가 4%나 한꺼번에요? 4.27%가 올라가면서 어이구. 82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두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제 조만간 그 우리가 얘기했던 바이오로 에너지 기업의 어떤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네.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10년 국제 수준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기술주가 올라오는 환경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에 대한 흐름을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올해는 이자를 충분히 볼 것이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고 가야지. 네, 가야죠. 예, 예, 마음이 편하지. 아, 이거 좀 떨어졌네. 그럼 다시 한번 하방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올해 연말의 예상치는요 2.25%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가장 아주 좋았던 내용은 뭐냐면 네. 이제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종목별로 다르겠죠. 네. 근데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추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어렵죠. 근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네.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테크 쪽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주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성장이 높은데 실적까지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성장만 높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 요 곡석 가려야죠.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 두 가지 기업이 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뭔가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는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저조한 기업이 과도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PSR 보통 PSR이 우리가 주가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 건데 S&P 500 평균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 얼마죠? 3입니다. 3. 3밖에 안 예, 돼요? 3밖에 안 되는데 오. 17배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그러네요.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약간 경고성 발언했고요. 하다 보니까 올해는 분명한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지금은 약간 과도기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빅테크는 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만 제가 얘기했던 적자 기업, 비싼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들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네.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성장주는 올해는 좀 포트 안에서는 부진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네. 건데 가짜 성장주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에 대한 옥설을 가리자라고 하는 멘트였다고 가짜 보시면 되겠죠. 성장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실적이 못 나와도 미래에는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업들도 좋았지만 주가가 좋았지만 올해는 좀 얘기가 다를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더니 네. 그 국내 많은 분들이 빅테크 쪽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부터 해서 그게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다만 중간중간에 뭔가 조금 그런 기업도 있다 그쵸, 그쵸. 해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은 어쨌거나 상원의 인주청문회를 같이 볼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의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점이 어디 있냐? 금리 인상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필요하면 더 여러 번 하겠다 금리 인상을 이런 멘트인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죠. 그냥 지금 일단 저 그림상에서는 우리 부사장님이 방점을 저기에 찍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보이는데 그게 영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실제로 예,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하고 네. 그 물가가 너무 심해지면 아. 금리 사겠다는 건 완전히 어조가 다른 그쵸. 거죠. 먼저 예.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이거 여러분들 뭐 그게 그거 아닌지 말씀하시겠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시장에서는 좋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시장 상당히 환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이 네. 문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수요 공급의 괴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수요는 커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네. 거기 때문에 역시 약간의 그 물가 일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금리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 올라오면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주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재임 당시의 인준 결과가 84대 13이었습니다. 뭐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네, 좀 극단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인준도 잘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제가 보시죠?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건데. 아니, 놀라야 됩니다. 예. 그렇구나. 상원 100명 중에서 네. 84분이 오케이를 오케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놀라실까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얻는 게 그 흔한 일이 아닌데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사가 별로 없다. 어떤 기사가 투자가 올라가는 오프 주가 올라가는 기사가 별로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본물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업 테슬라.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일단은 바이견을 제시하면서 네. 1,20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모건 스탠리가 같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물론 100달러지만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떤 실적을 앞두고 뭔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유를 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강한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네. 아까 얘기한 가짜 성장주의 반대편에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실적을 내고 예,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우리 저기 정 부장한테 여쭤볼 건데 네. 다음 차가 전기차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바꿀 예, 다음 그렇죠. 차? 예. 부서 저는 전기는요? 전기차입니다. 어떤 저는 브랜드요? 결정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 뭐 그 현대차에도 재무장관과 함께 나오고 협조를 하니까. 해서 네. 네. 어떤 게 가장 보조금이 크고 가격이 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가격으로 결정하실 거예요? 브랜드나 뭐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보다? 가격 더하기 브랜드로 살펴보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아, 사실 그렇습니까? 저는 뭐 전기차 하면은 처음에 이제 혁신의 아이콘 테슬라를 많이들 사시는데 요즘에는 네. 보면은 좀 이렇게 소형 전기차 중에서 현대차 쪽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 작은 거요? 네.
제가 못합니다 그거는. 그건 못하고요. 그거는 제가 타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조그만 차를 타봤는데 네. 겨울에는 못합니다. 왜요? 위에 옷을 패딩 입고. 벗고 타야 됩니다. 일단 좀 그 정도군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자, 볼까요? 다른 종목도 있는데요. AMD가 또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비중학대로 키바크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T모바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T모바일은 아시겠지만 통신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견 올리는 게 네. 너무 싸다. 라는 주가가. 관점에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아마존이 4,000, 4,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올해는 작년에 그 지루함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할 텐데. 아마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아마존이 아마도 올해는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는 네. 오늘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자, 하셨네요.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끝으로 이거를 갖고 올까 말까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또 전해드려야 뭐죠? 되니까 코로나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1일 확진자가 15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아니, 150만 명이요? 150만 명이 하루에 나옵니다. 아니, 하루에. 우리나라는 지금 몇천 명 나와도 무서운데 150만 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인구가 30억 명이라 생각하시면 30억 명이 아닙니다. 3억 5천만 명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150만 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전체에서 오미크론의 95% 차지한다. 벌써 저렇게 예,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의 30-40% 감염이 돼야 이건 끝난다라고 하는 오늘 보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자가격리를 하죠. 걸리면 뭐 생활 그런 시설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죠. 집에서 그냥 자가격리. 다만 줄었죠. 10에서 5일 줄었는데 하는데 약간의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걸려도 중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서 격리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맵을 확인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하죠. 맵은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 1번 테크 반도체가 올라갔다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애플 너무 좋네요, 주가. 애플이 1.68%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3조 달러를 향한 그런 네.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테크가 올라가면 금융이 빠집니다.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거의 씻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은데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갔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 날 뭐가 나옵니까? 실적. 나오죠. 기대감이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이 아마존 테슬라 똑같이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마존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건 급등입니다. 상한가입니다. 2.4는 뭐 진짜 상한가죠. 상한가 아마존 느낌이라고 입장에서는.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그렇게 많이 못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하면서 네. 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미 많이 투자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렇게 큰 느낌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4번은 에너지 기업들인데 오늘 에너지가 급등하면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 또 금융주 관련해서 뭐 더 이상 강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저희가 뭐 얘기하고 부장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또 아이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정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실적 부분도 언급이 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또 몇 개 보고 와요. 또 나름 예, 어떤 기사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전에 음. 예, 올랐던 섹터들 이런 거 보면은 금융주는 뭐 빠지지가 않고 당연히 그리고 뭐 산업재 사실 뭐 올해 관련해서 좀 유망하다라는 섹터가 늘 들어가는데 그게 뭐 실적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주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를 또 보고 왔어요. 그거를 영문 기사를 보셨나 봐요? 쓱 이렇게 보면 돼요. 쓱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의 포인트가 뭐냐? 기술주의 하락이 염려가 되지만 네. 차별화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좀 씻기는 그런 모습 보인다.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 함께합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또 47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데이터맨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요거 발음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아, 네. 근데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 부장님이 어디 계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풀네임을 항상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하기 저희- 전에 아까 전기차 네. 다음 차가 전기차 맞습니까? 저도 전기차 사고 싶습니다. 네. 사고 싶다는 게 아니고 살 거라는 그런 계획 계획을 계신 분하고 듣고 상의해야 있습니다. 되죠. 실제 작년 한 11월쯤에 네. 테슬라 모델 Y를 예약을 했다가 그래요? 했다가 이제 집안에 어떤 재무적인 또 변화가 있어서 취소를 했어서 네. 눈물을 머금었는데 그때 같이 예약했던 친구는 너무 대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미 타고 벌써 있습니다. 나왔어요? 저는 얼마 전에 같이 놀러 가서 타봤는데 네. 타봤는데 너무 비교가 돼서 부러웠어요? 부러웠었습니다. 거보십시오. 예. 지금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아니 근데 뭐 모델을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가격을 보고 저희 같은 모델 Y가 얼마 정도 하죠? 모델 Y는 뭐 지금 그 사이 가격이 또 올라서 한 거의 6천에서 7천 사이 보조금 받아도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판가를 계속 높였고, 네, 그래서 뭐 정확히는 중고라도, 모르지만 네, 중고라도 한번 알아봐요. 중고도 있나요? 중고도 싸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더 그럼 비싼 다시 경우도 새 차를 있고요. 다시 구입하는 아, 걸로 네. 이렇게 가격 알아보고 걸어야죠. 브랜드 네. 알아보고 네. 꼼꼼히 알아본 다음에 네. 제가 전기차를 사면 뭔가 좀 주가 정말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웬만하면 안 사거든요. 빨리 사세요. 빨리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전 부장님과 함께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맞아요. 쭉 이야기해서 네. 오늘 2탄을 할까 했는데 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 그건 아니요, 이제 해야죠. 나중에 또 하고요. 네. 2022년 경기 민감 섹터를 살펴보는데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섹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금융, 에너지, 산업재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 2탄을 이제 하려다가 네. 지금 시황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감 섹터를 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 주제는 좀 뒤로 미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팩셋에서 좋게 보고 있는 올해 5개 섹터를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5개 섹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5개 금융,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이 정도를 꼽았었던 것 같아요. 팩셋에서. 근데 그중에 금융, 에너지, 산업재를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금 그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한 1년 전으로. 작년. 예. 작년 2월 8일로. 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지금 우리가 많이 그때 당시 좋아했었던 ARKK ETF. 황금기였군요. 캐스우드. 예.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죠. 네. 돈나무 누나의 ARKK ETF였는데 정말 6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때 드라마틱한 2020년 하반기겠죠. 랠리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정말 이때 아크를 내 포트에 안 담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으니까 이때 정말 좋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이 밑에 진한 검은색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네. 이때 당시에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에이 설마 했었다가 그때 당시에 1.5%를 터치하면 이거는 뭐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드디어 고밸류의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이 시점부터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가파르진 않았지만 여기 보이시면 V&Q 부동산이나 예, 산업재, 에너지, 금융 이런 섹터들이 주로 올라가는 게 보였고 이때 경기 소비재는 생각보다 이렇게 똑같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아크가 밀리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때 당시에도 인플레 걱정이 이제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경제 재개가 된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리오프닝이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가 실렸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도 기억을 돌려보시면은요. 제가 뒤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네. 빅테크들도 요때 당시에 보면은 쉬었네. 아크가 밀릴 때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초반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결국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견조한 실적이 확인되면서 빅테크 중에서도 예,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애플하고 아마존이 좀 많이 밀렸었고요. 네. 그랬다가 실적들이 확인되면서 제렐리가 나왔고 아크랑 완전 반대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실적이 기반이 된 빅테크들은 재상승 그리고 실적 기반이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은 좀 많은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10년물 상승이 그대로 보이죠.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복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이때 당시에 리오프닝 기대가 있었다가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예, 그러면서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예, 다시 성장주들이 한번 랠리가 또 나오고 민감주들이 쉬어가는 패턴들도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뒤쪽에서 예, 보시면 성장주들 갔긴 했는데 이때 또 봐야 될 게 금리가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니까 금융 섹터는 이때 굉장히 또 긴 박스권을 이어갔었습니다. 지지부진. 작년 하반기에 지지부진. 그래서 아 이거 결국 리오프닝이나 이것도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였네. 결국 경기 민감이나 리오프닝도 결국은 테마였구나. 결국은 실적 좋거나 성장이 좋은 성장주로 다시 가야겠군라고 해서 다시 또 바뀌는 모습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예, 가는 것인지 또는 추세적으로 바뀌는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작년 6월에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인플레는 일시적입니다. 트랜지토리합니다. 아, 추세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지없이 틀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예, 물가 인상을 걱정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또 하겠다 네.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내일 12월에 소비자 CPI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잘 나와버리면 또 내일 혹시나 예, 또 뭐 이런 긴축 우려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시장이 환호했던 건 파월 연준 의장이 딱 한마디를 했죠. 예, QT 자산 긴축은 연말에나 가서 고려하겠다라는 한마디에 다 환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CPI가 높게 나와도 이미 시장에서는 물가 오른 거 알고 있고 금리 인상하는 부분도 횟수는 뭐 모르지만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선반영 아니야? 라고 해서 막상 내일 물가지수가 공개돼도 시장이 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지금 시장에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지금 현재 JP모건 CEO도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대공황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장률도 기록할 거고 2023년 전망도 낙관적이고 소비자들의 재무 여건도 좋다. 심지어 부채와 서비스 비율 경우도 뭐 50년 내 최적 수준으로 가 있다. 소비 지출이 무려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연준이 인식할 것보다 예상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높다. 오히려 연내 4번밖에 올리지 않는 게 이게 더 놀라울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JP모건 CEO가 이렇게 좀 더 매파적으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금리가 올라도 경제는 성장할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 근데 운이 좋다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금 속도를 조절하거나 줄이는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 사실 뻔한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지금이라도 민감주를 태울 것이냐. 예,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작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그 3개월 테마처럼 일시적으로 경기 민감이 지나갔다가 다시 꺼질 것이냐.
이게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뉴욕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정도까지 피크를 찍고 하반기부터는 둔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연준은 연착륙으로 가는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일 거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들 다 강조하는 대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섹터 로테이션이 온다. 그래서 성장에서 가치를 좀 옮겨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대전환이 온 것이냐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계속 또 목이 잠기는데 아직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예, 이건 아무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었고 저도 지금도 너무 고민인데 제일 중요한 건 다 담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빅테크도 갖고 계셨다면 민감주도 편입을 좀 해보고 포트폴리오로 좀 넓혀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건 앞에서도 장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예, 정말 매출액 성장률은 좋지만 이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또는 적자가 나고 있는 성장만 좋은 기업들은 최대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배제한 주식을 판 현금으로 이런 경기 민감을 조금씩 담아서 결국은 빅테크 성장과 이런 경기 민감 일부를 같이 담고 가야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를 모르잖아요. 예, 저도 진짜 고민이고요. 지금 고객분들 포트폴리오에 이거를 넣을 것인가, 일부라도 넣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2월에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때도 민감주로 이제 다 로테이션이야라고 해서 일부 좀 바꿔서 썼거든요. 네. 여행이나 항공도 많이 넣었었고. 그럼 이제 예, 근데 곤란해졌죠. 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예, 특히 델타 변이가 갑자기 또 발현이 됐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또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낮아라고 네. 하는데 또 뭐 오미 뭐 변이 델타 뭐 또 다른 크론. 델타 변이 뭐 또 다른 변이들이 또 나오면 그게 혹시나 또 치사율이 조금 높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예. 그럼 또 리오프닝이 다시 또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또 테마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고민일 거라 이 역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병에 따라 경기 민감이 가고 안 가고가 지금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좀 머리 아프면 사실 빅테크 실적 되는 기업들 위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을 또 못 쫓아갈 수 있을까봐 그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좀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지금 다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또 시간이 길어지면 네. 이 또 사이클이 그렇죠. 예, 또 넘어가 버리면 또 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되게 진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CPI 지수가 공개가 네, 되니까 그렇죠. 이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미국의 실적 발표니까.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하니까 이것까지 보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고민을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팩트만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금융에너지 산업재 관련해서 네. 그 월가의 의견들, 그러니까 아비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를 좀 네. 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일단 굵직굵직하게 ETF부터 네. 점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첫 번째 이제 금융 섹터고요. 네. 우리 장 부사장님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강하게 얘기를 네. 하셨던 우리 금융. 예. 저도 진작 편입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일단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보면 대형 금융주들, 대형 파이낸셜 섹터의 대표 ETF는 XLF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현재 탑 10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편입 비중이 높고요. 예. 현재 사상 최고가를 뚫고 있는데 가장 많이 편입돼 있으니까 아주 잘 고른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예, 또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락, 또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드렸던 S&P 글로벌, 예, MSCI도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최근에 퍼포먼스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예, 여기 S&P 500하고 XLF, 예, S&P 500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파란색이 XLF죠. 네, XLF인데 최근에 보시면 예, 굉장히 XLF가 S&P 500을 아웃퍼폼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S&P 500이고요. 맞습니다. 꺾인 게 S&P 500이고 진한색이 XLF고요. 최근에 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1년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금리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예, 이런 부분에 지금 금융주들이 수혜를 더 가파르게 받기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제 대표적인
금융주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미국 대형 은행주들에 대해서 지난 12월 28일 날 전체적으로 이제 순이익 수익, net interest income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요 JP모건 애널리스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 상업은행들의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네.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볼 거고 이때 당시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누릴 것이다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 사실 조금 달랐는데 작년 12월 8일에 이때 당시에 JP모건이 그 컨퍼런스 콜을 직접 했었어요. 투자자 컨퍼런스를. 근데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익은 다 늡니다. 그래서 주식도 뭐 트레이딩 수익도 늘고요. 또는 인베스트먼트 IB 뱅킹의 수수료도 무려 30%가 늘어날 거고요. 다 느는데 채권 거래가 분기 매출 감소를 좀 주도할 것 같다. 10% 정도 줍니다라고 조금 다소 보수적인 얘기를 했어서 이날 주가가 한 2% 정도 내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래서 비용도 올해 좀 투자를 계속 할 거라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실적 발표 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JP모건 실적 공개 때 아마 요 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JP모건은 이미 다소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이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이번 분기 실적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하면 또 주가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가 지난 한 달 전에 탑픽으로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익스포저가 경기 회복에 가장 유리하다. 아무래도 상업은행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가운데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은행 중 하나다. 그래서 뭐 우수한 재무 여건, 넉넉한 재무 상황 등을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의외로 이 금융 섹터 중에 중소형 이 레저널 뱅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아는 차원에서 탐구를 해보면 KRE라는 ETF로 상장이 돼 있고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XLF보다는 KRE를 더 선호하는 게 현지 투자자들의 성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셔도 탑10 종목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작은 중소형 지역은행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그니처 뱅크,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마 내 동네에서 봤던 뱅크들인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기업들이죠. 근데 작은 은행일수록 당연히 아시겠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IB들은 사업 다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쪽 상업은행 쪽 매출 뭐 20-30%, IB, 투자은행의 매출 뭐 20-30%, 트레이딩 수익 뭐 몇 프로, 또 뭐 흔히 말하는 채권 트레이딩 수익 얼마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은행이에요. 대출해주고 예금금리랑 그 차이 가지고 이익 내는. 그러니까 정말 그 금리를 가지고 예대 마진 수익으로 거의 90에서 100%의 수익을 가져가는 은행들은 당연히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격차라든가 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이런 리저널 뱅크들이 바로바로 이익이 확 뛰고 또는 확 빠지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혹시나 금리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가 큰데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예대 마진이 벌어진 구간에서는 지역은행들이 당연히 매출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최근 퍼포먼스도 지금 약간 앞지르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요거는요 S&P가 아니라 XLF랑 앞에서 보셨던 대형은행 ETF가 초록색이고요. KRE가 파란색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1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최근에 비슷하게 간 걸로 보이는데 제가 6개월이랑 3개월 뭐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 이걸로 보시죠. 6개월 동안은 지금 이 파란색 KRE가 6개월 동안 19% 이익이 났고요. XLF가 12% 정도 났고 6.9%가 이게 지금 S&P인지 10년물인지 지금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표시를 안 해놔가지고 아마 떨어진 거 보면 10년물은 아닐 거고요. S&P일 겁니다. S&P 500. 네, 제가 3대 지수로 아마 중에 하나를 비교를 했을 거라서 이것만 보셔도 느껴지시죠?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XLF도 오르지만 리저널 뱅크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래도 작은 은행들이기 때문에 결국 소형주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XLF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네, 에너지 두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요즘 너무 핫하죠. 그렇죠. 예, 또 역시나 부사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었고 여기 보면은 XL2는 엑소모빌, 쉐브론, 이오지 리소스, 슐럼버거, 뭐 필립스, 66 뭐 이렇게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스파이 S&P를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또 끝물 아니야? 뭐 여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얘기들도 하시는데 일단 유가가 중요할 거잖아요. 유가가 아까도 83불 정도였는데 글로벌 IB들이나 현지에서는 100불도 보고 100불도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원자재를 예측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일단 현재에선 그렇게 보니까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는 거고 요거 제가 지난주에 한번 팩셋 공개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장표 그대로입니다. 예, 결국은 탐리가 맞았죠. 예, 지난 12월 말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한 11월부터인가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 시점부터 지금 에너지주들이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 얘기가 맞았고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ESG도 중시를 하기 시작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뭐 팽보다도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널리스트들 얼마 전에 밸런스지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모았더니 2020 죄송합니다. 2년에도 유가 상승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선호를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미주호 애널리스트도 에너지 섹터가 아웃퍼폼 할 거고 E&P 기업들도 아웃퍼폼 할 거라 EOG 리소시스랑 쉐브론에 대한 바이 의견을 권고를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XL이가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엑소모빌이 결국 가장 대장주일 텐데 엑소모빌에 대한 최근 투자 의견을 살펴보니까 직접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2027년까지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2019년 대비 2배라고 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뭐 다양한 이런 유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자체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2배 이상의 목표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CEO도 직접 대차 대조표나 재무 전망 같은 경우도 계속 개선하면서 저탄소 이제 ESG 관련된 부분도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얼마 전에 6일 날짜 한 이틀 정도 됐죠. 트레이스트에서는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는 매도 의견을 처리하겠다. 나 이제 보유로 바꿨다. 라고 얘기를 해서 50불에서 65불로 상향을 했는데 심지어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뒤늦게 올렸는데 이미 주가가 넘어갔는데 뭐 하시는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으나 뭐 어쨌건 개개인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까 참고는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산업재를 좀 빠르게 보면은요 이 안에 머신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방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유니온 퍼시픽, UPS, 허니웰, 레이시온, 캐터필러, 보잉, GE 오늘 뭐 GE 투자 의견도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디어 그리고 3M, 로키드 마틴이 들어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스파이보다 언더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들어있는 대표 종목인 보잉.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이 또 많이 투자하신 종목이죠. 저도 좀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얼마 전에 서스퀘어나에서도 이제는 좋을 거다. 그래서 광동체 이제 광동체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국제선 탈 때 통로가 2개인 여객기를 광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동체 네로우바디는 가운데 통로가 하나인 거. 저희 제주도나 부산이나 국내선 탈 때 타는. 근데 확실히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에 니즈가 많으니까 이 네로우 협동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토대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PS도 올해 뭐 페덱스보다 좋다라고 세티에서도 얘기했고 허니웰도 이런 여행이나 산업 자동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결국은 대형 성장주와 경기 민감 가치도 같이 가야 되는 올해의 어떤 분위기일 것 같고 근데 경기 민감주도 결국 제조 기반이에요. 그 얘기는 즉 사이클을 탄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이런 업황도 결국 업황을 타잖아요. 내가 밑에서 사서 위로 올라가는 업황을 타면 정말 좋은데 위에 업황에서 내려가는 업황을 타버리면 정말 이거는 죽음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지 그레이트 로테이션일지는 중간에 뭐 변이가 어떻게 될지 또 금리 환경 또 물가를 잡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타되 조금이라도 좀 담아보되
이 계속 사이클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알려드려야 네.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대응하시는 2020년이 되셔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경기 민감 관련한 섹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에너지, 금융, 산업재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또 3프로 앱에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도 찬찬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종목들이 다 포함된 게 어쨌든 스파이잖아요. 스파이죠. 네, 그냥 스파이. 스파이를 살까? 아, 결론은 스파입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아웃퍼폼 한다라고 해서 그 따라가고 하는 그런 매매가 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중에서 나는 요거 트레이딩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사이클 함께 누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내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자, 올해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안돼야. 지금 시국이 이런디 뭘 또 오라가라요. 그래도 안돼야. 둘 중 하나라도 꼭 와야지. 아니 왜 이리 고집이여? 쫄깃쫄깃 밥알 찹쌀떡이나 고소한 밥알 흑임자, 둘 중 하나는 꼭 와야지. 명절에 집에서 그거 하나씩 까먹는 게 낙인데 말이야. 버뜩 보내라 야. 이유 있는 떡고집 백년화편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규 회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시 30분부터 라이브로 함께하고요. 저희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세요? 아직 준비 안 하셨어요? 아니 준비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최근에 보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네. 기본적인 교과서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교과서보다 약간 요약본을 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 없이 실적을 맞이할까봐 걱정됩니다. 네. 네, 두렵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드리니까 여러분 투자 공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또 투자 공간 함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월모부에서는 항상 콘텐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오늘 자세.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정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제 밤에 하시고 오늘 하니까 우리 장 부장님이 저는 정말 하루 그냥 체험이잖아요. 네. 체험 학습. 네. 네, 저희 부사님을 보면서 네. 정말 미쳤다. 네, 정말 이걸 어떻게 하시나. 페이스북인가요? 정말 제가 지금 한 2시간 자고 네. 예. 2시간 자고 나왔는데 네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팀장님 여기서 제일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상이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이번에는 실적 시즌 관련해서 쭉 얘기해 주실 텐데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좀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있는 실적을 한번 쓱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들이 또 대거 이제 실적 시즌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실적 시즌 시작. 자, 시장의 시장 전망은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S&P 500의 EPS 예상 성장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분기까지 이렇게 실제로 나와 있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기저 효과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장세만 이제 좀 둔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는 건데 네, 이런 이제 성장세에 대한 예측이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와 2분기는 좀 떨어지지만 예상이 이제 4분기로 올라갔을 때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예,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뭐 많은 월가에 예상하시는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2022년도 괜찮을 거다.
네, 그래서 S&P 500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거다. 그런 이제 많은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한번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네. 누구시죠? 네, 그래서 이분은 LPL 파이낸셜의 이제 수석 전략가입니다. 네. 네, 제프까지만 말씀드린 뒤에가 네, 부시 파인더. 네, 그래서 여전히 연준 정책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및 지속적인 인력 부족이 경제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런 좀 재밌는 그 그래프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너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 네, 근데 힘들다가 좀 많았고요. 진짜요? 네, 이제 좀 괜찮다. 아니면은 나는 좀 아직은 괜찮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왔는데 예전보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전보다 좀 더 힘들어졌다라는 수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다고 지원금이나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써서 그런 건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력 부족 아니면 고용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내는 그런 이제 뉴스를 좀 보게 됐었는데 네. 네,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많이 누그러졌지만 2022년 수익이 예상보다 좋을 것 그리고 회사들의 전반치 기대치를 좀 상회한다. 그다음에 네. 경실한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요번 이제 1월 달 네, 실적 이제 시즌인데 사실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 좀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PC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한꺼번에 다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일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12일부터 19일까지는 좀 굵직굵직한 저희 금융주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 그 외에 그런가? 뭐 에어라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금융주에 최근에 많은 이제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실적 이 기간 동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네모칸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애플이 이제 25일입니다. 보잉. 네,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다른 여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 네, 뭐 필수 소비재나 아니면 또 에너지 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도 한번 또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있는 한 주간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자 웬즈데이가 이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수요일 자, 그냥 네. 한국어로 자, 그래서 해주세요. 제프리 파이낸셜이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자 금요일이 사실 많이 있죠. 네. 블랙락도 있고 시티그룹, JP 모건, 웰스파고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에어라인스가 있는데 자 요런 이제 종목들을 제가 한번 차트랑 네. 오늘은 팀랭스에서 자 애널리스트들이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시즌이지만 어떤 이제 매수 의견이 있나 자 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프리 파이낸셜은 사실 매수 의견은 매수가 3명이었고요. 중립이 1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팀랭스에서는 이제 8점 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10점 만점인 거죠? 10점 만점입니다. 예, 10점 만점에 네, 8점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뭐 뉴스 플로우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시장의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블리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오니까 기술적 지표도 있고. 베리 포지티브. 그렇죠. 잠깐만요. 저기 그런 Very 발음 positive.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네. 보는 건데 네네. 솔직히 금융 기업들은 다 대체로 좋게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 이상하게 보는 기업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네. 이런 것도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네. 꼭 없는 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없는 게 좋죠? 예.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 예를 들면 요 그림은 팁 랭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네, 사이트 맞습니다. 가서 보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네. 자, 델타 에어라인이 지금 9점이 나왔습니다. 자, 9점이 오.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봤는데 지금 11명이 지금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3명이 중립, 매도는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매수 사인인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바닥을 오랫동안 기고 있었고 너무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 어떤 확산세 이런 것 때문에 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10점 만점에 9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그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먼트, 어떤 이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심리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의 네. 이제 대표적인 또 에어라인 항공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150만 명 이상 또 네, 그래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네.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이제 블랙락. 예, 저희 뭐 프로그램 많이 보신 분들은 네. 또 블랙락에 대해서 우리 이모학연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됐던 그런 종목이고 네. 네, 10점 만점에 8점이다. 네, 그래서 현재 최근에 뭐 모든 이제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좋지만 네, 이렇게 또 블랙락도 이런 또 동조하는 자,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매수가 이제 8명, 그다음에 중립이 1명. 네, 그렇게 매도는 없습니다. 또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블랙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1위의 자사운용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블랙락의 이제 고위 임원이 이제 민주당원의 이제 핵심 측근이에요.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좀 어떻게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인 기조와 이 블랙락에 대한 어떤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이런 블랙락이 이런 뭐 좀 예상이죠. 뭐 그거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업체라고 좀 기업이라고 건가요, 보시면 그러면? 정경유착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종목 웰스파고. 네, 다음은 10점이요. 웰스파고. 네, 10점 만점에 아니 10점입니다. 델타보다 더 좋은데요? 이건 주가도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주가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 이제 모습이고요. 자, 11명의 매수 의견, 4명의 그다음에 중립, 매도는 또 없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웰스파고는 뭐 많은 이제 두드려 맞았죠. 네, 두드려 맞았던 기업이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은행주나 금리 인상에 의해서 좀 많은 또 상승을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10점 만점에 10점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의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네네. 사실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웰스파고는 이제 그 수년 전에 그 가짜 계정, 맞아요. 가짜 문제가 계좌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영업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네. 그걸 이제 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거의 다 씻겼다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확인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못 갔던 거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가장 아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금융 중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JP 자, 모건. 다음 종목은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앞서서 이제 또 전혜원 네.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약간의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수축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자, 일단 뭐 팀렉스에도 이제 6점입니다. 네, 6점이고 매수는 11명. 그다음에 중립은 4명, 매도는 2명.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두 분을 좀 모셔왔습니다. 데리고 왔다고요? 데리고 왔다고 죄송합니다. 네. 저보다 형님이신데. 네, 네. 자, 2022년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이제 두 분을 좀 모시고 왔는데 네. 한 분이 UBS의 키스 파커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에버코어의 ISI인데 줄리안 이마누엘. 네, 이런 수석 얼른 전략가. 소개해주세요. 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일단 주식이 금리 급등을 소화함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S&P 500을 9% 정도의 고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상회를 할 거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 몇 개의 종목을 이미 발표를 했고 수익과 이익 마진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실적 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상승 여력은 상당히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의류, 은행, 운송 및 헬스케어가 가장 강한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예상을 좀 했습니다. 실적이. 네, 이번 실적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 연말 목표가 4,850으로 이게 예상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3.5% 정도 상승을 하겠다. 네, 이렇게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승장을 좀 예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폭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안 이마누엘. 네, 이분이 이제 강세론자예요. 네, 강세론자인데, 자, S&P 500의 최고 기록을 깨트릴 수 있는 닷컴 시대의 역동성을 좀 보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이 5,5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999년, 2000년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선 쓰진 않았지만은, 아직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다 쓰지 않았다. 주식시장에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예전에 1999년 2000년도와 아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연말에 가면은 그 자금을 다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했습니다. 자 팬데믹이 익숙해지는 때에 오버슈팅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팬데믹이 지금은 뭐 몇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일상화되면 자 오버슈팅 됐다.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분이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두 개를 좀 얘기를 했어요. 자 최고의 시나리오는 공시 목표가인 5,100에서 8% 상승을 의미를 하고 자 사상 최고가에서 상상 최고가가 이제 4,118인데 야 여기서 한 8% 이상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다면 자 S&P 500이 올해 3,575로 하락할 수 있다. 너무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 대전 및 1918년에 독감 전염병 이후에 아주 잠재적인 어떤 부채 및 지출 그런 부분과 어떤 유행병을 언급을 하면서 아주 최악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라.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 관련해서 일단 금융주를 비롯한 몇몇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또 전체 시장에 대한 월가의 IB 쪽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은 아니고 네. 약간 눈높이 내려야 되는 그게 맞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작년 미국 시장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수준을 살짝 낮추시는 게 눈높이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또 결론을 얻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6시 30분부터 저희 열심히 달려왔고요. 이제는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